네, 지금부터 저희 AI 시대의 사회문제 연구자 되는 법, 연구 탐사대 붙은 갭그 10기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오늘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다이어트 공동대표 하윤상이고요.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구 탐사대의 파운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회문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AI 시대에 될 수 있는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오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지금 이제 QR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채팅방에도 링크가 올라갈 텐데, 저희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한 90분 정도 여러분께 저희의 그 과정들, 연구탐사대에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링크나 아니면 이제 QR코드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적어주시고, 또 듣기 전에도 아니면 또 그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 띄워놓고 그 토대로 Q&A 진행할 테니까요. 네,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오셨는지부터 이제 여러분께 여쭈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 아직 있는데 사무실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설이 시작이 되고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금요일 저녁 말 그대로 명절의 시작, 연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사실 저희가 한 4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 4일 정도 만에 80분 에 가까운 분들이 사전 설명을 신청을 해 주신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갈증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AI 시대에 사회문제 연구자 되는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봤을 때 여러분께는 AI에 대한 고민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연구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연구로 풀어내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럴 때 어쩌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AI 시대에 연구자도 혹시 사라지는 게 아닐까? 연구자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우리가 연구자로서의 길을 간다라는 거가 유효한 시대일까라는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가 답답한데, 사회 문제만 해도 답답한데 AI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더욱 모르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동시에 연구를 이미 하시는 분들은 내 연구에 AI를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갈증, 막막함, 또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정답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들, 또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은 먼저는 이제 사회문제 연구자의 길을 고민하는 예비 연구자분들께는 AI 시대에 필요한 사회문제 연구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회문제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다음에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은 AI 시대의 사회문제 연구자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0분 동안 말씀을 드릴 내용은 AI 시대의 연구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사회문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핵심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히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요새 AI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연구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쉽고 빠르게 하는 AI 툴에 대한 활용법의 강의들이 많고 사실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툴, AI를 활용해서 연구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사실 이 세미나에는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연구자로서, 특히 사회문제 연구자로서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이번 세미나에 함께 하시고 또 연구탐사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저희가 기다리던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갑자기 이제 저는 백투 1896, 1896년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갑자기 AI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1896년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네, 이분은 이제 1896년도에 이제 서유견문이란 걸 작성을 하셨던 육일준이란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분일 텐데요. 네, 육일준이란 분은 구한 말에
말 그대로 어떤 조선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 구한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근대 국가가 나타나는 상황에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유길준이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길준이라는 분을 소환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유길준이라는 분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한 말에는 속칭 세도정치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좀 읽으시면 어쩌면 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가렴주구라고 하게 되는 얘기들을 또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둘 때 정말 존재하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기의 군역에 대한 군포를 징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내가 아이를 낳은 내가 잘못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정도로까지 극악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정말 조선 말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거 자체로서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고요. 정말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조선이란 국가 자체가 기틀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회 문제가 날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럴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양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온 선박들, 거대한 함선들이 갑자기 서해 앞바다에 출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출몰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과학 기술들을 보면서 사실 조선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저런 문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들을 했지라는 것을 굉장히 놀라게 되고, 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린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구한 말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사실 그 침공이 일어나면서 이양선이 등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기술의 습격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이 완전히 바뀌고 그다음에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었어요.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송호은 교수님이 쓴 인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사실 보면요. 여기서 정말 그 당시 구한말 당시에 일어났던 큰 사건 중 그다음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존의 조선에서는 일종의 신민이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종교, 정치, 문예라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성리학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신민으로서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정치나 아니면 나라 정세, 국정에 관련된 건 사실 양반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있는 평민이나 천민들은 성리학적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말 그대로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신민에 가까운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신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사실 이 근대의 등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 말기에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이제 근대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될 때 사실 이것이 기존에 억눌려 있고 시키는 대로 일밖에 할 수 없었던 평민과 천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기획하는 새로운 주체로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때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백성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앞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 앞에서 인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호출을 받았지만 그러기 위한 준비들, 기획할 힘들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 사실 저희가 구한말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인민 대중들이 얼떨결에 그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너네가 만들 책임이 있어라는 그 요청들을 받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나 대비 아니면 고민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셜 비전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리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조선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안티 소셜 비전으로서 정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그 소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 힘을 가지고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는 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앞에서 고민을 하고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 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떤 폐허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6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초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유산들이 유실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들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겪어내는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결국 그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이제 슬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에 과거에는 그저 시키는 일들 아니면은 하던 대로만 하면 됐던 사회에서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상황일 때 그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김상봉 교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할 청사진을 아무도 그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길, 소셜 비전과 안티 소셜 비전의 길 사이에서 소셜 비전을 그려낼 만한 역량을 우리가 기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술의 침공과 그다음에 기존 체제의 붕괴 앞에서 새로운 소셜 비전을 만들어낼 기회들을 놓쳤다라는 뼈아픈 회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2026년이 사실 그 당시에 1896년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각자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또한 사회문제 연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보았던 거는 특정 여기 나오듯이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처럼 특정 사회 문제들이 있을 때, 영역별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그 당시에 예외적으로 터진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부터 문제들이 터지고 있었던 걸 저희는 발견했고요. 동시에 더 크게 나오게 되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처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이 나오고 문제는 그 자체로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가진 채로 그냥 덮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마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이제 정부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 정권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 변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복잡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라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체제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나.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 앞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조금씩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왜 사회 문제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재발이랑 대안을 만들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아직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좀 두려운 전망들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동시에 여러분들 계속 느끼셨을 거고, 특히나 이제 어제 즈음에 저희 이 글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 글 중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Something Big is Happen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I 스타트업 대표가 쓴 글이 이 AI 씬에서는 굉장히 좀 회자가 됐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빠른 것이 단순히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를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의 일자리 자체를 대체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기존의 개발자들이라고 하게 되는 일군의 그룹들이 개발자 부트캠프를 포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한 최근 5년 정도 붐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AI가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이 없더라도 사이트나 그다음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개발 부분부터 AI를 발전시킨 이유가 결국에는 AI 자체가 프로그래밍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AI 자체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코딩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됐다, AI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으면은 사실 이게 법률, 의료, 그다음에 이제 다른 특정 영역들에 대해서 확장 가능한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글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2020년 2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로나19가 나오기 직전에 정말 뭐 우한에서 그런 뭐
독감이 발병이 됐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전 세계가 봉쇄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사실 비슷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정말 당장 이번 연도 안에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구한말에 조선에서 갑자기 함선 한 대가 나타나가지고 대포를 쏜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제가 붕괴가 되고 동시에 기술이 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저희가 발견했던 거는 여기 이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AI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도 동시에 있지만 또 동시에 개별적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스스로가 마치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자가 주체로 서게 되는 상황들 앞에 마주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승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정말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었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는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들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사실 시키는 대로 해, 열심히 해, 성실히 해만 배워오다가 갑자기 너 스스로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사고해야 돼라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는 사실 뛰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지금 AI가 우리가 좀 더 몸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하루 정도 만에 저희는 개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법률이나 의료를 포함해가지고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현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주체로서 설 수 있고 우리가 기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솔루션,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뭘 만들어야 되지? 뭘 꿈꿔야 되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호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위기감과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구한말과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 또한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셜 비전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 속에서 정말 마치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기존의 식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었듯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원활하게 기획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일제강점기에 침략을 받았듯이 안티 소셜 비전으로서 또 다른 비극 앞에 설 것인가 또 다른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은 뭐 우리가 일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제국주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기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기업 그러니까 이제 뭐 CIA 등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뭐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이 기업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기업의 CEO가 인공지능을 전쟁 무기에다가 도입을 시켜가지고 정말 미국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고 하게 되는 책 속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구에서 그 지구가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주 밖에다가 대안적인 문명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구나 생태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그것들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이 지구 버려도 돼 같은 그런 안티소셜 비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마치 일본 그 구한말의 일본이 후쿠자와 유케치 같은 사람들이 아 정말 우리가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아니면 대동아 공영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까지 모두 먹어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위험한 발상들을 했던 거라 사실 지금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쟁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 물론 소셜 비전들 각각에 대해서의 호불호는 있으실 수가 있지만 분명히 위험한 사상과 발상으로서 내용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강정수 에디터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안티 소셜 비전을 내놓고 있을 때 우린 과연 어떤 사회적 상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민주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소셜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들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육일준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육일준이란 사람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구한말의 체제가 붕괴가 되고 기술이 습격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상상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던 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유학을 했을 때가 고작 27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정도가 됐던 우리랑 연배가 비슷한 아니면은 우리보다 어린 그런 사람이 인제 구한말과 그 네. 기술의 습격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면서 고민을 했고 그렇게 씨름을 했을 때 사실 우리도 동일한 사회 앞에 상황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드렸던 AI 시대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길준과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 고민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만들게 된 곳이 연구 탐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프리즘이라고 하게 되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제 연구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 서비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뭐 석사학위와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가졌던 이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봤더니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만에 저희가 쓴 거랑 거의 흡사한 연구 계획서가 나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분명히 초기 단계일 거고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요. 정말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때 '연구가 글로 만들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특히나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리즘이라는 서비스였어요.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건 개발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인제 이미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된 개발 영역에서는 정말로 기술적인 작업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코딩 한 줄을 짤 필요가 없이 결과물을 설명을 하고 자리를 뜨면은 정말 그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인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사실 연구를 하게 될 때 그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글로 만들어 주는 작업 아니면 테크니컬한 작업들은 사실은 이미 AI가 너무 잘해 줄 상황들이 곧 어쩌면 올해 정도 안에는 당연히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AI 툴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지금 AI 툴을 말씀드려도 1 개월 후, 2 개월 후에는 더 나은 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구한말의 상황에 대해서 인제 송우 교수님은 어떻게 쓰셨냐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구한말 조선의 성리학 체제에서 근대 민주국가 체제로 갈 때 왜 조선에서는 인민에 대한 사회적 논리를 만들지 못했지?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지 못했지? 사실 거기에는 이미 조선에도 그렇다고 그럼 지식인층이 없었냐?라고 하게 되면 지식인층은 이미 두꺼웠다는 거죠. 네. 이미 두꺼웠는데 그들이 문제는 성리학이 가진 형이상학적인 특성에만 매몰돼 있는 사이에 그것이 사회적 상상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성리학을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키는 지식을 만들다가 결국엔 진짜로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식을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지식 패러다임의 일대 혁신은 평민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니었던 층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설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많은 대학원들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 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이 사회적 상상을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이제 대학원이라는 과정 속에서 테크니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하면 엄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지금 필요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필요한 지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학문적 엄밀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상상하는 연구가 필요한 사회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유길준은 사실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시험을 봐 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거나 이제 급제를 하면은 얼마든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길준은 여러 상황 정세들을 보더니 이제 과거 시험을 치지 않기로 하고 그는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최초의 일본, 미국 유학생이 되는데요. 유학을 떠남으로써 내가 성리학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세상을 보고 그에 맞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도전을 사실 하게 된 거죠. 네.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가 같은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요. 마치 지금의 학술 연구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연구 프로세스가 사실 어쩌면은 그 조선 말의 성리학적인 체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진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말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연구냐, 사회적 상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냐라고 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전통적인 학술 연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과를 선택해서 그 학과에 있는 전문 지식들을 배우는 방식으로 대학원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작 여러분들이 학위를 따고 전문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문제와 여러분 간의 괴리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과연 얻고 있는 체제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제일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네, 여기 있는 이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여성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신 분이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셔서 실제 논문을 내시고 논문에 대해서 학회에서 심사를 받으실 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여성들, 그다음에 그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인제 그런 청년 여성들 대구 경북에 있는 정책을 만드는 분한테 "여성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회에서 제일 먼저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요. 왜 이 지역을 연구하는지, 그다음에 이 지역만의 특성이 뭐길래 당신이 연구하는지,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연구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 해결보다는 주제의 독창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정말 청년 여성을 할 때 왜 대구 경북인지, 그다음에 인제 '대구 경북만의 특성이 있어야지만이 유의미한 지식이야.'라고 하게 되는 게 학계의 보통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 기술처럼 과학 지식을 만드는 연구처럼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을 만드는 것처럼 모르는 영역을 발견해내는 것,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사실 인제 학술 연구에서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얻게 되는데 정작 정말 그 현장,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할 때 그 지식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 지식이 독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런 측면들에서도 저희가 발견하게 된 부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엄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엄밀하지 않은 논문, 그러니까 정말 연구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간 지식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publish or peris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논문화가 되지 않는 연구라면 연구할 가치가 없어."라고 하게 되는 문화들도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 주제를 정할 때에도 이게 논문화가 되는 주제야 안 되는 주제야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건 개별 연구자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연구자들이 직장을 얻으려면은 연구기관이나 이제 대학에 이제 직장을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어플라이를 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보는 건 논문 실적이란 말이죠. 연구 실적. 그럼 연구 실적이 많으려면은 논문화가 돼야 되고요. 그럼 논문화가 되려면은 내가 쓴 지식이 정말 학회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학회의 기준을 통과를 하려면은 학술적으로 엄밀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연구를 해서는 사실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능한 연구, 그다음에 인제 정말 아주 작더라도 인제 지식을 새롭게 발견한 연구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지금 이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해."라고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성리학적인 체제 안에 속해 있는데 "야 너가 민주국가를 상상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랑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보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제 대학원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봤을 때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론 학습, 그러니까 주요 이론들에 대해 학습하고 방법론을 학습하고 지도 교수님께 이제 멘토링을 받고 연구 용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게 주요한 대학원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사실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이론 학습, 방법론 학습,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쓸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남는 건 지도 교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깊이를 가지고서 멘토링을 해주는 부분들은 남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학술적 엄밀성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학원에서는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역설적으로 아까 보았던 구한말의 상황과 동일하게 지식인은 많은데 사회적 상상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었던 시대랑 똑같이 정말 대학원과 연구, 박사를 따고 연구자가 되고 교수가 된 분들은 많은데 정말 사회적 상상에 필요한 연구들을 할 수는 없는 환경이 나오게 되면서 리서치 아노미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프리즘을 토대로 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서비스가 사실 나오면요. 대부분의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사실 학술적 엄밀성에 대해서 이제 주로 테스트를 했던 게 학회인데 사실 학술적 엄밀성은 AI가 당연히 자기가 그 엄밀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어주면서 엄밀성은 더 이상 사람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학술적 엄밀성을 훈련해 오던 지식인들은 그 지식인들이 개발해 오던 역량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식인으로서 정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 연구들은 이미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작 그 사회적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어쩌면은 구한 말처럼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고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AI를 토대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안티 소셜 비전에 맞는 소셜 비전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리서치 아노미 상태에 가까운 상황들이 도래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소셜 비전,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내는 연구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AI 상황에서 안티 소셜 비전에 대항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만들 소셜 비전들을 만들어내려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구축해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이제 피에르 보르디에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기고문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새로운 근대 국가, 민주 국가를 설계했던 어떤 프랑스 대혁명의 의회나 필라델피아 의회 같은 곳들은 사실은 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던 연구자들이 만든 체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회적 상상에 대해서 이게 사실 거창한 뭐 나라적인 체제적인 비전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의 솔루션을 만드는 그 작은 사회적 상상들에 대한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될 때 저희는 먼저 이거를 이제 솔루션 IP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네. 네, 갑자기 이제 딴 얘기로 조금 넘어간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웹툰 좋아하시나요? 네, 웹툰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지적 독자 시점, 정년이, 광장 이런 웹툰들이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각각의 웹툰들은 모두가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아니면 OTT에서 이제 프로그램화가 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통 IP,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IP라는 개념을 써요. 네. 그래서 정말 웹툰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있었다면 그 스토리 IP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웹소설이라면 그게 웹툰화도 되고요. 그냥 드라마화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게임화도 되는 방식을 사실 이제 우리가 IP 방식이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IP에서 사회 문제 또한 그런 솔루션 IP란 게 존재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내는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IP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 자체가 정책으로 발전되거나 무브먼트로 발전되거나 심층 기사, 비즈니스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IP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사실 어떤 글에 있어서 그 네, 웹소설,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짧게 빠르게 쓸 수 있는 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밀도가 높은
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글로서 글 안에 스토리텔링만 정말 제대로 담겨 있으면 이게 발전되고 응용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다음 단계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솔루션에 있어서도 이 솔루션 자체를 우리가 바로 정책을 만들거나 바로 무브먼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글 단위 자체에서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사실 그 글 단위에서 검증이 된 어떤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 얼마든지 응용되고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글은 만물의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글 아니면 연구라고 하게 되는 그 글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 어떤 걸로도 발전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몇 가지 예시들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제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복지 국가의 시작이 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실 그런 정책 서비스가 나와서 그 정책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복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시작점이 이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네. 또한 이제 텍스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는 이 글은 정말 조세 제도를 완전히 개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신 글이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영국의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기여를 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변화의 경제학이라고 하게 되는 이 책의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이전에는 정말 기후 변화가 정말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글이 나온 이후로 기후 변화는 정말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큰 기후 위기라는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과학적으로 어떠한 반론들이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IPCC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협의체들이 만들어지는 근간이 된 보고서가 이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저희가 보는 거는 이거는 좀 거창한 내용들일 수 있지만 정말 이런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글들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기초 자료, 프로토타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100개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100개의 솔루션 IP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솔루션 IP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게 될 때 정말 그럼 우리가 솔루션 IP를 만들 때 대학원에 가야 되냐? 대학원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 학과의 전문 지식을 배우면 솔루션 IP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이 솔루션 IP를 만들어서 이 솔루션 IP를 위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정책이나 보고서나 그다음에 심층 기사 비즈니스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방식이 되려면은 그럼 이제 솔루션 IP에 필요한 연구 과정들이 재설계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 IP가 곧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내는 지식인의 연구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소설의 독자들은 적지만 그것이 만화가 되는 웹툰 독자는 더 많고요. 그다음에 OTT로 들어가서 영상 콘텐츠 시청자들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영역에서 임팩트 생태계 연구 영역에서 연구 생태계 영역에서 정말 작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다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시민사회 영역, 정책 영역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발전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파급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사실 그 웹툰 IP, 그 IP를 만들어낼 때 처음에 그 네이버 웹툰을 만든 김중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작가들한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웹툰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분은 이때부터 상상을 한 거죠. 1등 작가가 연 1억 벌 거고 그다음에 5억 벌 거고 10억 버는 사람들을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124억까지 버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네. 저희가 이런 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꿈꾸는 건 이런 겁니다. 솔루션 IP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 IP로 정책 제안서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IP로 시민 운동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IP가 만들어지면은 정말 사회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굉장히 네, 정말 사회의 체제 전환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저희는 솔루션 IP로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IP를 같이 만들자라고 이제 여러분께 요청드리면서 이런 네, 세미나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솔루션 IP 너희가 어떤 게 너희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때는 저희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지난 5년간 거의 이제 미쳐 있었던 여정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저희가 한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원이 어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양성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한 문구를 발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정말 이제 논문들에 대한 리뷰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자 양성 모델을 위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영역에 있어서는 512명의 대원들과 함께 1,400여 편의 논문을 함께 리뷰를 하면서 그 리뷰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는 이 부트캠프는 총, 네, 여기 8기수로 되어 있는데 9기수가 진행이 됐고요. 9기수가 누적으로 25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저희는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솔루션 IP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많은 분들과의 파트너십도 맺어가지고 정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안동, 예산, 경주, 전주에 이르는 부산에 이르는 전역을 돌면서 사회 문제 현장에서 솔루션 IP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분들과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도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실제로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교육 불평등이나 전세 사기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자들을 모아내서 그 연구자들과 실제 4개월여 동안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토대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저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실제로 발표회까지 진행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한 부트캠프의 대원분들은 정말 자기가 논문을 써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 자료집이 국회에 이제 전달이 돼서 국회의원분들한테 그런 대안들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저희는 진행해서 말 그대로 연구의 시작부터 끝단까지를 모두 경험하면서 연구자분들을 도우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거는 정말 이런 연구 탐사대라고 하게 되는 이름처럼 정말로 집념과 열정만 있다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솔루션 IP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이제 우주를 향해 여정하는 그런 연구 탐사대의 대원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연구 탐사대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다가 어떤 행성에서 돌면서 이제 적당히 안주하게 되는 위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별을 바라보기로 했으면 그 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솔루션 IP를 만들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저희는 연구탐사 대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구탐사 대원들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연구탐사대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 IP를 같이 만드는 걸로서 이제 연구탐사 대원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회적 상상을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이 성리학적 이제 지식인의 경로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 사회가 바뀌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대안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이분이 완성된 성공적인 대안을 만들었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선택은 과거 시험을 버리고 내가 원래 있었던 경로를 버리고 유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라도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대학원이라는 학술 지식인의 경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상상, 사회적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솔루션 IP를 만드는 소셜 비전에 대한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하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그리고 그만큼 전념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는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 상상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IP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시키는 경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AI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이거는 지식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와 연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솔루션 IP를 만드시면 솔루션 IP가 정말 솔루션화가 되고 정책화가 되고 무브먼트화가 되는 거는 정말 AI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연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석사 2년, 박사 3년 동안 한 5년여에 걸쳐서 씨름을 해야지 겨우 지식을 만들어냈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나아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 진심과 집념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열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저 어느 길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각오와 집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사실 저희가 구한말로 돌아가 보시면 되게 생각은 자명합니다. 네. 만민공동회라고 하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해서 열렸던 공동회에서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백정이었던 그 당시에는 정말 천민 취급을 받았던 분이 나타나 가지고 그분이 사실 발언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상상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분들이 민주국가를 새롭게 만들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게 된 주축 중에 백정 출신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뭐 대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나는 사실 연구라는 걸 잘하지 못하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은 백정 박성춘과 같은 입장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사회 AI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는 여러분들도 문제에 대한 집념과 고민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연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솔루션 IP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거는 백정 박성춘이 "나도 사회적 상상을 만들래요."라고 하는 그 신분 제도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했듯이 여러분들도 '아 내가 솔루션을 만들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한 거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구 탐사대에 들어오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지위, 고민들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IP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초청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솔루션 IP 뭐 이런 거 알겠다. 근데 솔루션 IP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또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루션 IP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막 어려운 연구 과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민하기, 상상하기, 실행하기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제 이거는 이제 소설가의 어떤 인터뷰였는데요. 소설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인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이야기를 쓰고 그 스토리 IP를 만드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 때 다른 거 뭐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거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도 인제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소설가는 상상만 하면 되니까 나랑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 가지고 사실은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기억이 좀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대 연구는 생각보다 자원이 필요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원이 필요했던 과정이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연구 주제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질문하고 계획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글쓰기 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선행 연구 정리 이런 거는 내가 아는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에 막 1 년에 1,000만 원씩 내면서 갔어야 됐어요. 교수님께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사실 이 내용들을 해야 됐고 5년 정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겨우 이제 여러분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딱 세 개만 하면 되거든요. 네. 연구 주제를 설정하면서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할지 상상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상상해서 계획한 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여러분들의 실행력. 이 세 개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AI가 대부분 해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 이 내용들은 조금 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계라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지식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상상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뭐일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상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 실제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연구들을 실제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1차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오시는 과정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AI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AI가 가속화는 해 줄지언정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요.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저희가 인제 그런 면에서 인제 솔루션 빌딩으로서 인제 5 단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솔루션 IP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연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나는 막연하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한 거를 정말 연구 단위로, 그러니까 지식을 만드는 단위로까지 좁히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내가 정말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이 더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면은 이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서 내가 그럼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진짜 현장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그 연구 계획을 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 현장으로 나아가 가지고 연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그럼 지식을 만들어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민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민, 상상, 실행의 루프들을 도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점점 깊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경험들도 점점 쌓이고 사유도 점점 쌓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실행에 대한 상상들도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뾰족한 솔루션 IP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솔루션 IP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미싱 링크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문제의 실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라고 하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걸 저희는 미싱 링크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포인트, 어느 약한 고리를 건드려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위크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어진 고리가 있고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뭐지?에 대해서 지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알겠으면은 내가 이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고리를 건드려야 되지?라는 위크 링크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건드리는 연구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문제 연구랑 솔루션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연구, 그러니까 이제 미싱 링크에 대한 문제 연구는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을 분석해내는 연구예요. 그다음에 솔루션 연구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상상하는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거는 아까 나왔던 베버리지 리포트랑 비슷한 건데 위건 부두로 가는 길 해가지고 1984라는 책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기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단한 기자였는데 이 기자가 위건 부두로 가는 길 해가지고 탄광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었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명저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걸 솔루션 IP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의 솔루션 IP, 이 거창해 보이는 솔루션 IP도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이 다섯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도 공장 노동자들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장 노동자 중에서 탄광 노동자가 지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탄광 노동자들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민하는지 한번 가볼까라고 상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탄광에 직접 가보니까 저임금에 건강까지 해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걸 토대로 해서 탄광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하게 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미싱 링크. 그러니까 탄광 노동자들의 환경을 아직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만들어야지라고 하게 된 미싱 링크를 채운 연구예요. 네. 그에 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베버리지 리포트 똑같은데요.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궁금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하구나를 생각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읽었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하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걸 알게 된 걸 토대로 해서 그럼 상상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상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대안에 대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안을 상상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국가가 시민들을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면서 복지국가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요. 그 정책 제안서를 가지고서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디벨롭을 하고 그 디벨롭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화가 되고 정권을 잡아서 정책을 실행을 한 게 지금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연구지만 이분들이 하신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한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베버리지 리포트나 이런 거 쓰신 분들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연구적으로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AI가 있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런 지식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펠로우십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한국도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 어땠냐면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가지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어떤 기관들도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도시연구소라고 하게 되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뭘 하냐면요. 야,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실태 조사 직접 하자. 라고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막 인터뷰를 돌려가지고 피해가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연구를 했을 것 같지만 정말 그냥 구글 독스 가지고 설문조사 폼 만들어서 설문조사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피해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인사이트를 알고 그래서 저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왔고 정말 저 보고서 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실태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자 정책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지식들 고민하고 그다음에 상상하고 실행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솔루션 IP가 만들어지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그래. 뭐 뭔 소린지 알겠다. 근데 이제 솔루션 IP 빌딩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저는 지금 저 수준까지 뭐 지금 상상조차 못 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 크게 꿈꾸고 네. 그다음에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는 방식들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될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는 게 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상하는 게 계획이고 실행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작게라도 반복을 하면 됩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저희가 보통 에자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은 우린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전문성과 부품이 몇만 개쯤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부터도 헉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는 운송수단을 만들 거야. 일단 자동차에 대한 꿈은 꾸실 수 있죠. 네, 나 자동차 만들고 싶어. 운송수단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들자. 이건 만들 수 있겠죠. 네, 한자에다가 바퀴 달면 됩니다. 바퀴를 달아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한데 앞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어. 킥보드를 만들고 킥보드를 만드는데 발로만 하니까 좀 어렵네. 페달을 만들자.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가 전동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오토바이 만들고 와 이거가 좀 더 편한 곳에서 탈 수 있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단계에서부터도 직접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이 스케이트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을 때 사실 연구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진짜 한 2주, 3주 만에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솔루션 IP가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럼 그 작은 IP를 가지고서 다시 또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예요. 레슨런을 하고 레슨런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연구 비용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할 것 5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솔루션 IP가 발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발전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된 지식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또 이제 피드백들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문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지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면은 대학 교수님들보다 더 나은 솔루션 IP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솔루션 IP 디벨롭의 5단계는 먼저 근데 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건 사실 뭐냐면요. 내가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라고 하게 된 비전이에요. 비전 처음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꿈을 크게 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회 문제를 난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어라는 비전이 갖춰지시면은 그럼 먼저 내 수준에 맞춰서 작게라도 연구 투자를 정해서 빠르게 한번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해 보세요. 네. 나 일단은 한 명의 피해자한테 인터뷰부터 해볼래. 라고 하면은 인터뷰 한 명 한 솔루션 IP가 나옵니다. 뭐 15페이지짜리 어쩌면 막 네, 학부 수준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보고서를 만들고서 그다음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동료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네. 피드백을 받으면 이거 피해자 한 명 했더니 10명 해봐도 좋겠는데 야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럼 그거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해서 솔루션 IP를 새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솔루션 IP를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선포할 때마다 관련된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지식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은 솔루션 IP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디벨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 활동들 진행하실 때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덕질하듯이 내 솔루션 IP의 관점으로 다른 솔루션 IP들이 보여요. 네. 그럼 참고할 레퍼런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약간 덕질하는 거랑 비슷하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입문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덕질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 입문형 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 것도 보면서 내 것도 실행해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덕질의 혁신 승수 효과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거창한 걸 못 만드시더라도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셔서 그걸 발전시키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인식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씨앗.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 왜 관심 있으세요? 사회 문제가 왜 해결됐으면 좋겠으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토대로 해서 연구들이 일어납니다. 네. 저희가 많이 보는 것도 네. 대학원을 열심히 다녔냐 안 다녔냐가 솔루션 IP의 퀄리티 결정짓지 않아요. 왜냐면은 솔루션 IP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난관들에 계속 부딪히거든요. 피해자분들 인터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데이터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연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내가 정말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내가 진심이면, 그러면 이 씨앗은 계속 발화를 합니다. 커지고 정말 숲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실 정도로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 씨앗들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씨앗을 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이 진심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승수 효과를 통해서 솔루션 IP를 얼마든지 디벨롭 시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예시 좀 들어드릴게요. 네, 저희 대원분들 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셨는데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무브먼트로 이제 환경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공항이 건설이 되면 생태 파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대요. 네, 그래서 생태 파괴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다가 저희 이제 부트캠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에서 생태 파괴라는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생태 파괴라는 걸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에코사이드란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 에코사이드가 그 제노사이드 같이 그 어떤 법적으로 그 말 그대로 학살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제법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정말 국제법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그 제노사이드라는 건데 예전에 뭐 그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거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에코사이드 생태를 학살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토대로 하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가 내가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생태 파괴를 막는 연구를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분은 직접 법학 전문 대학에 들어가십니다. 네. 그 과거였으면은 이 법 쪽으로 연구를 할 생각조차 못 하셨을 텐데 이 솔루션 IP를 일단 만들어 보신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연구를 만들어 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생태 파괴란 개념까지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법적인 개념인 에코사이드까지 알게 되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더 디벨롭이 되는 것들이 나왔던 거죠. 네. 이런 대원의 예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아동 비만에 대해서 비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라 생각하고 그럼 이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다가 비만 문제를 보다 보니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 비만 문제를 봐야 된다. 아동 비만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했더니 이게 주거 환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 이분은 주거 환경이 아동 비만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까지도 발전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비만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다가 저희 프로그램들 하면서 솔루션 IP를 빌딩을 하시니까 사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한 연구자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 솔루션 IP를 빌딩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던 선배 연구자들이 있네. 이런 연구 전통이 있네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 다 이거 관련된 지식이 있고 대학원 다녀서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이거에 대한 문제에 진심이셔서 일단 뛰어들어가 보신 거예요.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한 거가 발화되고 발화되니까 연구스러운 수준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백정박성춘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신분에 아니면 내 역량에 상관없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만 있으면 그 진심으로 얼마든지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만 넘어가시면 진심으로 넘어가시면 저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인제 솔루션 IP 그래 빌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자. 네. 그럼 인제 이거 만든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되나? '내가 이 지식 만든다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을까?'라고 고민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공동체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공동체는 인제 연구 공동체, 현장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 주제 정하잖아요.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다는데 나는 칼 하나 들고 '아씨 이거 어떻게 싸워내지?' 너무 무력하고 막막한 마음들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사회 문제 연구자들 다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네, 무력감도 들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더니 네 제가 이제 갑자기 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놀숲에 갔어요. 네 놀숲에 가서 만화책장을 보는데 제가 인제 20년 전에 제가 인제 막 초등학교 이런 시절에 만화책방에 갔을 때는 대부분 다 일본 만화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20년 지나고 제가 만화책방에 가니까 대부분 다 한국 만화책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고 거기에서 사실 웹툰 생태계의 저력을 좀 봤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2006 년에 처음에 웹툰을 만들 때만 해도 사실 대여 시장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웹툰은 굉장히 작았는데 그래서 인제 네이버가 처음 할 때 '포털이 만화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정말 지금은 2026년 더 크겠죠. 그래 갖고 이제는 다들 만화를 웹툰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될 때 사실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김중구 대표가 맨 처음에 네이버 만화 만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그 만화책을 온라인화해서 네이버 만화에 올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보더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만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오프라인 콘텐츠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 그러면은 아예 웹툰 작가들을 그대로 고용을 하자.'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에도 막 홈페이지 같은 게시판 같은 데다가 만화를 올리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영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이버가.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뭐 화백실 아니면 막 만화적인 어떤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 섭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스트 도전 네 아니면 이제 도전 만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만화를 올리면 거기에서 좋은 만화가 되면은 그거 자체가 발전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예전에는 만화가가 되려면 막 허영만 화백 뭐 이런 화백들한테 가서 그 밑에서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다가 정말 그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막 그런 막 소년 점프 이런 데다가서 인제 네 책들에서 인제 지명 계약이 되면 그때 인제 데뷔를 할 수 있는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나만의 작품을 가지고서 도전 만화가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요? 다른 만화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다른 만화들을 보면서 거기서 레퍼런스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길러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여러분들 인제 솔루션 IP 만든다고 할 때 '아 내가 이 솔루션 IP 만들었는데 이걸로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웹툰 시장도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웹툰 작가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거는 연구 공동체가 사실 정말 좋은 정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원처럼 인제 연구자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사실 연구란 건 뭐냐면요. 연구란 거는 여기 인류의 지식이 거대한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앞선 지식들을 싹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가 인제 이 끝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게 될 때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는 게 연구입니다. 네.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게 되면은 그러면 인제 정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지만 그 점을 찍음으로써 인류의 지식이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선 선배 연구자들의 자료들 학습된 내용들 위에서 내가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인제 인류 바깥에 있지만 정말 인류의 지식에서 이 정도밖에 없지만 문제 해결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점을 같이 계속해서 찍어 나가면은 이 원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 해결책까지 닿을 수 있는 게 인류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이고요. 연구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얘기를 할 때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연구자들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 현장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네. 사회문제 연구자가 있으면요. 관련 연구자도 있지만 당사자도 있고요. 일반 대중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정부, 사회공헌 재단, 체인지 메이커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있어요.
이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문제 연구 솔루션 IP를 만들면 지식이 나오잖아요. 글이 나오잖아요. 이 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론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피드백을 하고 내 경험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하다 보면은 그 점들이 계속 찍히면서 문제 해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솔루션 IP가 어떻게 확장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먼저는 여러분이 솔루션 IP를 만드시면 그걸 가지고 일단 그 현장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아주 별로인 연구를 했더라도 그 연구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일단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소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소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의 도메인과 여러분들의 영역과 비슷한 고민을 하던 솔루션 IP 빌더들이 있겠죠. 이분들이랑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과 나의 고민을 함께해서.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솔루션 IP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거는 현장이랑 연계를 하세요. 네.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 그럼 이 데이터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연구해 줄래?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연계를 해서 솔루션 IP를 또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 IP들을 발전시켜서 어떻게는 이제 정부 정책이랑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는 무브먼트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이 솔루션 IP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IP는 이제 정책, 무브먼트, 기사, 비즈니스로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시민 펠로우십이라는 정책 연구 펠로우십을 했어요. 연구자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4개월 동안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 연구를 했을 때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피해자 대책위가 정말 그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분들한테 이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법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국회 토론회를 했을 때 여기에 피해자, 그다음에 관련된 연구자,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실제 정부기관 관계자, 국회의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오시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솔루션 IP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솔루션 IP에 대해서 저마다의 경험과 배경들을 바탕으로 피드백들을 주시니까 이 피드백들 자체가 이 솔루션 IP 빌더한테는 다음 솔루션을 만드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험 자체가 이 공동체 자체를 저분은 저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연구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계속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은 국회의원분도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사실 연구자의 솔루션 IP가 필요하실 거고 네. 그다음 피해자분들한테 있어서도 자기들의 피해 내용들을 연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했을 때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회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시던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시면서 삶을 걸어서 고민하시는 문제 해결 공동체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네. 앞서 연구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민 운동을 하시던 정책을 만드시던 담당자가 되시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여기 여러분의 앞서서 여러 세기 동안 싸워 오셨으니까 그 영역의 맥락 하에서 여러분들이 막막하시면 차라리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서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솔루션 IP를 만들어 가시면은 분명히 문제 해결의 수준까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 IP 빌딩, 솔루션 IP 디벨롭, 솔루션 IP 확장.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제 솔루션 IP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겠죠? 솔루션 IP 만들고 사회문제 연구자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우리 예전에 박 아저씨처럼 네, 아주 쉽죠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지칠 것 같고 뭔 소린지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는 되나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사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 연구 탐사대 부트캠프입니다. 네. 이런 솔루션 IP 빌딩 같이 하자고 만든 게 이제 저희 부트캠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트캠프 과정에서는 어떤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솔루션 IP 주제로까지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식을 AI를 활용해서 생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막막함들, 또 외로움,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 해결이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확신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비슷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원래는 인문사회부의 연구제 양성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보안 교육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부트캠프를 만들었는데 이 프리즘 같은 AI 서비스 만나 보니까 저희도 약간 멘붕인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우리 이대로 연구하면 되나? 지식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는데, 왜냐면 저희도 막연하게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이제 나이오트라는 기업인데 저희는 네. 사실 우리 사실상 재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심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했고요. 저희가 먼저 했던 거는 저희 이제 팔로우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저희는 먼저 이제 네, 철학 스터디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철학 스터디는 사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한말과 같은 전환기의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전환기의 사회적 비전, 사회적 상상을 어떻게 했지라는 그 지식인들을 알려고 저희는 영미부터 해서 프랑스, 독일, 중국, 지금 한국 철학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지식인들의 고민들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어요. 네. 그다음에 네, 저희 거의 한 네, 4회에 걸쳐 한 40시간에 걸쳐서 진짜 이 부트캠프 어떻게 AI 시대의 솔루션 IP로 만들 수 있게 하지? 진짜 많이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 IP 어떻게 하면은 누구든지 빌딩할 수 있지?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내용들을 계속 디벨롭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솔루션 IP 빌딩을 위한 12주 연구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훈련의 시작으로서 이 부트캠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 솔루션 IP 빌딩하는 12주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공통적으로 3주 동안에는 예언자적 연구 입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언자적 연구라고 정의한 솔루션 IP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유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MVC 사명선언서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 사회 문제 관련해서 매핑을 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랙을 나눠서 미싱 링크를 만드는 문제 연구 트랙이냐 그 솔루션을 만드는 정책 기획 트랙이냐를 만들어서 정말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연구나 대안을 설계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를 이해관계자한테 가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리포트화를 할 수 있는 리포트 작성까지도 만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성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12주 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 사회 문제 매핑 매트릭스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잠복 위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회 문제의 시기가 어떠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회 문제의 층위를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쓰는 문제가 어느 단계 어느 층위의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매핑을 하시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나 전세 사기 문제 관심 있어라고 보통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제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고민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건 개인의 뭐 피해자 단위야? 아니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매핑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가 연구돼 있고 어디가 연구가 안 돼 있지? 라는 부분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트리스 만들어서 이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보다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 자체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연구의 7단계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하는 이 관계들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 연구랑 솔루션 연구를 만들어둔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연구는 이제 미싱 링크를 찾는 과정이고, 네, 솔루션 연구는 위크 링크를 만드는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연구 트랙과 정책 기획 트랙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제일 먼저로 정책을 만드는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정책 기획 트랙을 해놨는데 저희가 연중에 이제 무브먼트 트랙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 트랙까지도 발전을 시켜서 모드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정책 기획 트랙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각 트랙별로 진행이 되는 과정들 세세하게 다 준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은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연구의 어떤 프로세스인지 저희 지난 9기수 동안 진행한 저희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정책 실제로 정책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 받아서 정책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컨셉 빌딩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많은 논문을 찾고 읽을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게 연구 이론이구나라는 부분들, 또 저희가 만든 교환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검증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 부트캠프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파트너십을 토대로 해서 이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훈련,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활동들도 하는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매주마다 진행되는 오프라인 워크숍이랑 멘토링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서 저희 일단 저희 원래 온라인 과정이었는데 여러분이랑 진짜 제대로 솔루션 IP 만들고 싶어서요. 매주마다 4시간씩 저희 트랙 만들 예정입니다. 네, 딱 3달만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매주 4시간씩 함께 모여서 저희 모이면요 4시간 동안 개인 미션 해온 거 공유하고요. 그다음 주차별로 연구 모듈 직접 저희가 강의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토대로 해서 팀별로 활동하고 저희가 팀별로 피드백들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간간히 특강이랑 네트워킹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몰입해서 활동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개인 미션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일상 속에서 활동들을 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 시간만 내셔서 이곳에만 오시면 여러분들 매주 4시간씩 하면은 12주 지나면 여러분들만의 정말 밀도 있는 연구 그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연구하시도록 정말 이 강의 과정, 워크숍 과정 안에서만 여러분들 활성화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도 연구하실 수 있게 주차별 교환이랑 미션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 아니면 이제 강의 관련된 내용들에서 그 연구 모듈들은 다 영상화돼 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든 보실 수 있게 영상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 관련된 교환들도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관련된 교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왜냐하면 결국 이 사회 문제라는 거 저희가 따로 모여서 함께 머리만 쓴다고 풀리는 문제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일상에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녹아나시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연구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템플릿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템플릿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 템플릿의 질문들 아니면 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미션 수행하다시 해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를 다 쪼개놨고 미션들도 쪼개놨으니까 여기 굉장히 크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 주차별로 주차별 미션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차별 미션들에 대한 템플릿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템플릿들 다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시고 그 미션들 성실히 수행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솔루션 IP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연구 결과물 템플릿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먼저는 문제 분석 트랙, 문제 연구 트랙의 경우에는 프로블럼 리포트라고 하게 되는 문제 리포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여있듯이 서론부터 해서 문제 배경, 연구 설계, 결과, 결론에 이르는 전체 트랙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정책 기획 트랙을 가시게 되면은 정책 제안서를 저희가 따로 저희만의 독자적인 포맷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책명부터 해서 추진 배경, 세부 내용, 실행 계획까지 포함돼서 각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템플릿이 있으면 템플릿의 각 단계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각 단계들을 커리큘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커리큘럼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각 부분들 여러분들이 빌딩하실 수 있고요. 그 빌딩한 것들 조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완결된 형태의 솔루션 IP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완성된 형태의 보고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고서가 너무 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게 풀 버전이고 이 안에 내용들 조합해가지고 요약본이나 아니면은 대중형 버전이나 아니면 솔루션 IP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 시작으로서 주제별 연구팀을 저희는 결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5개의 팀으로 나눠요. 기후위기, 돌봄 문제, 교육 문제, 지역 문제, 불평등 문제. 혹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지원서 쓰실 때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각 5개의 팀들에 있어서 팀별로 저희가 모이게 되고요. 이 팀별로 여러분들 모이시면은 그 안에서 팀 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문제 매트릭스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각자마다 팀별로 연구들을 분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각자 수행을 하시면서 그 매핑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개별적으로 하되 협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신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영역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이게 작은 연구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네. 기수별로는 이렇게 작게 뭐 한 5명 이런 식으로 모이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사실 선배 기수들이랑 만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문제 해결 공동체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 있게 저희가 일단 팀 학습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또 워크숍에서도 팀 학습 중심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또 여러분들 모이실 때 언제든 모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테이션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를 쓸 거예요. 마치 슬랙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시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팀별로도 활동들 하실 수 있게 연구탐사 대원들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코드 스테이션에 들어오셔서 탐사 대원들 어떤 연구하시는지 얘기도 듣고 그다음 관련된 소식도 업데이트 듣고 그다음에 여러 모임도 사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임들도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저희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캠퍼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강북에는 서촌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강남 쪽에 이제 성수 쪽에 성수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두 개의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는데요. 저희 오프라인 캠퍼스에서는 이제 워크숍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수에서 진행을 하고 성과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대원들 팀별로 만날 때 대원 스터디에 있어서도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여러분들이 예약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예약해 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팀별로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학 산책이나 아니면 관련된 컨퍼런스나 그런 모임들에 있어서도 모임 공간으로서 활동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솔루션 IP 디벨롭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트캠프 무한 루프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부트캠프 처음 하면은 스케이트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12주가 사실 크게 길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스케이트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제한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부트캠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솔루션 IP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연구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부트캠프 한 번 더 재수강하시면서 다음 단계 솔루션 IP 디벨롭 해 나가시면은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솔루션들 계속해서 디벨롭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로 시작을 한 게 나중에 자동차가 될 때까지 계속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무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무한 루프 하시면서 솔루션 IP 디벨롭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 같이 해결해 나갈 알럼나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거의 이제 도합하면 한 150명에 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십까지 하면 거의 한 250명에 달하는데 이제 이분들 정말 이미 수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알럼나이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랑 연계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솔루션 RP 고민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선배 연구자로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초반에 저희도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니까 처음에 석사생이셨던 분이 막 학위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루션 IP만 있으면 관련해서 얼마든지 네트워킹 연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IP의 확장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들 되실 텐데 저희가 이해관계자 네트워킹이랑 펠로우십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진행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랑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같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우십을 열 거예요. 그럼 솔루션 IP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시면 이 솔루션 IP를 주제별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리면은 연구자분들이 저희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민분들과 만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솔루션 IP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 저희가 열어서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 펀딩하고 그 내용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솔루션 IP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지지 공동체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뷰트캠프 대원이신 분 중에서도 저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활동들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구팀 선발해서 연구 계획 같은 것들 활동들 해서 실제 연구팀 선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실제로 수행해가지고 그 솔루션 IP에 대해서 데모데이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저희가 한 세네 번 정도 이미 개최해 놨고요. 이 과정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부트캠프 트랙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갖고 부트캠프 여러분들 끝나셔서 나 이제 솔루션 IP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라고 하시면은 이 실전 현장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사회문제 연구를 가지고서 연구계획 기간 가지고 저희가 옆에서 연구 PM과 같이 이제 옆에서 함께 조율하고 서포트 해드릴 거고 또 현장이랑 데이터들 연계될 수 있도록 진짜 그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연구 트랙이랑 솔루션 연구 트랙 각각에 대해서도 펠로우십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솔루션 IP 확장하실 수 있는 트랙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트캠프 끝나시면은 이 과정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제로 교육불평등 전세사기 관련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네트워킹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 해결 공동체를 저희 안에서 계속 인큐베이팅하고 빌딩해 나가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이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행하면은 여러분들 나머지 AI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지금도 제미나이나 챗GPT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연구 에이전트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프리즘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 개발해 보겠다. 물론 더 나은 게 나오면은 그땐 또 그걸 활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아키텍처로서 이 템플릿이 나오면은 이 템플릿별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방법론 관련된 모듈 또 선행 연구 관련된 모듈들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시는 미션들이 하나하나가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최적화돼서 여러분들만의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에이전트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개발팀이 없어서 이게 개발이 안 되겠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AI 활용해가지고 써보니까 충분히 에이전트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중에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베타 테스트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기존 대원들 대상으로 할 거니까 부트캠프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프로세스 여러분들 습득하시면은 그거 바로 서비스화해서 여러분들 쓰셔서 계속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부트캠프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박성춘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제도랑 상관없이 사회적 상상을 했듯이 정말 학위랑 상관없이 아니면 어떤 여건이랑 상관없이 사회적 상상 만드는 분들 너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 대학원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5년 정도 몰입해야 연구자 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사회적 상상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의 문턱이 낮아지는 게 너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트캠프 10기 참가비 66만 원입니다. 아니 그래놓고 이렇게 좀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3개월로 치면 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저희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희의 목표는 문제연구 트랙 25명, 정책기획 트랙 25명, 딱 50명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연구 트랙은 뭐 토요일, 정책기획 트랙은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일별로 해가지고 딱 50명씩 기수별로 돌릴 거거든요. 이런 분들 저희가 부가세 제외하고 60만 원씩 받으면요. 저희가 딱 월 1,000만 원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면서 그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솔루션 IP 만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전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크게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솔루션 IP의 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딱 25명씩 모이실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은 저희가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해 드리면서 또 저희도 디벨롭하면서 전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솔루션 IP 만드는 데 특화된 기관으로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하려면은 저희가 딱 한 분당 66만 원의 가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정되게 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20만 원이면은 사실 이제 이 과정들에서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얻으실 것들에 비하면은 저희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돈들 내셨을 때 충분히 그 효용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들 활동하실 때 내가 쟤네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같은 상황들과 같은 현실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정말 이 활동들 통해서 정말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들, 새로운 기회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6.1중과 같은 상황이실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보실 건지 아니면 유학을 가서 새로운 상상에 뛰어드실 건지의 고민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학술 지식인의 경로를 계속 가시면서 고민을 하실지 아니면 정말 우리 한번 소셜 비전 제대로 솔루션 IP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는 과정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실지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고민 되시더라도 사실 비용들 충분히 소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그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기간들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 계속 뼈아프게 이 인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사회가 바뀌었는데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지식인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어쩌면은 일제강점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대요.
그래서 그 지식인에 대해서 너무 뼈아픈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기회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성리학적 지식인만 있을 거냐, 아니면 솔루션 IP를 만드는 사회적 상상을 하는 지식인이 있을 거냐라는 기로 앞에 우리 다시 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사실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 작디 작은 기관에서 대학원을 대체하는 프로그램 만든다 너무 얼토당토 않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서 사실 이 프로그램 만들고요. 사실 AI라는 기술 덕분에 저희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는 저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나오기 위해서 저희는 이 과정들을 이 삶을 걸어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뉴스룸이라고 하게 되는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정말 딱 5%만 전국 국민의 5% 아니면 연구자의 5%만 이 솔루션 IP 빌더가 사실 되면요. 저희는 정말 세대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웹툰 작가들이 20년 만에 새로운 세대가 나왔듯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솔루션 IP를 빌딩하는 빌더들이 20년, 어쩌면 10년이면 저희는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회의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저희가 일제강점기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거 5년 해왔고요. 이제 5년 더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들 같이 하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초청드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쩌면은 그 근대 만들어질 때 중세에서 근대 정말 대혁명으로 인해서 아노미 상태가 나왔을 때 근대 국가를 만들었던 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연구자들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이분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상상, 어떤 솔루션 IP 만들 거냐라고 할 때 저희가 그거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문제의식 같이 공유하는 저희가 함께 이 프로그램들 빌딩에 나가면서 이 솔루션 IP 만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긴 시간 좀 더 오버가 됐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이제 Q&A 링크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링크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답변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QR 코드나 아니면 지금 올려주신 네, 댓글 링크 통해서 네, 채팅 링크 통해서 이제 들어와 주시고 그 내용들 보면서 저희가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